여러분과 가까운 지역 이야기, 가려운 곳을 긁어드립니다. 네,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서경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난영입니다. 자, 난영 씨 혹시 네. 이선좌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질문은 제 전담인데 선박 날리신 네, 거예요? 오늘 제 선방입니다. 이선좌요? 네네. 이선좌? 선비 이름인가? 무슨 이름이에요? 조선시대 문인, 조선시대 문인 이름이 아니고요. 좀 선비? 공연 좌석 예약할 때 원래 쓰던 말이에요. 이미 선택된 좌석의 줄임말인데 이 말이 요즘 백신을 두고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미 선택된 좌석. 맞아요. 요즘에 자녀 백신 구하려는 사람들이 우리 공연 티켓 구할 때 광클하잖아요. 지금 이 자녀 백신 구하려고 광클한다는 소식 들은 적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연일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 뜨겁습니다. 하루빨리 마스크 벗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전국의 핫 이슈를 파헤쳐보고 해법을 찾아보는 로컬을 그려가는 사람들 로그인. 먼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의미 있고 눈길도 가는 지역 뉴스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국에 흩어진 LG 헬로비전 기자 60여 명이 선정하는 한 줄 클릭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한 줄 클릭 키워드는 여장 남자입니다. 여장 남자, 요즘은 남자들도 꾸미는 시대이긴 하니까요. 근데 좀 도가 지나쳤던 것 같은데요. 지난 10일이에요. 경남 창원에서 여성용 속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한 남성의 목격담이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끈 없는 민소매 티에요. 짧은 바지, 그리고 하이힐 차림에 여성용 몸매 보정 속옷 차림까지 의상 종류도 참 다양했다고 해요. 개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 조금 독특하네요. 왜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겁니까?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서 이 남성을 만나봤는데 정작 본인은 그냥 여성용 옷을 내가 좋아하고 타인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게 좋아서 이렇게 여장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좀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네, 마지막 한 줄 클릭 키워드입니다. 새내기 소방관의 반란. 아하, 신입 소방관들이 문제를 일으켰나 보죠? 그게 아니고 그 반란은 말을 잘 안 듣는 반란이잖아요. 네. 여기는 너무 말을 잘 들어서 생긴 반란이라는데 무슨 사연일까요? 무슨 일이죠? 자, 화면 만나볼게요. 지난달 전남 지역에 신규 배치된 한 새내기 소방관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무한 지 이틀 됐던 안도영, 김성창 소방사는 한 공사 현장에 쓰러져 있던 남성 노동자를 발견해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로 위급 상황을 넘길 수 있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지난 1일 한 도로에서 1톤 화물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던 새내기 소방관 윤장군 소방사는 이 모습을 지나치지 않고 자신의 차 안에 있던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 목포 소방서 소속 김성일 교육생은 고무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주변을 살피던 중에 건물 뒤편에 불길이 치솟는 걸 보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인명 대피를 유도했고요.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해서 역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새내기 소방관들의 아주 착한 반란이군요. 맞습니다. 아까 그 성함도 장군 그분, 네? 윤장군 소방관을 비롯한 새내기 소방관들 이런 분들 때문에 아직은 세상이 밝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한 줄 클릭 소식이었습니다. 지역 공통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패스워드 찾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많은 분들의 공통 관심사 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먼저 저희와 함께해 주실 기자님들 접속해 주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다들 건강한 모습. 자, 오늘도 패스워드의 길을 제시해 주실 로맨틱 저널리스트 로저 윤경민 국장님 그리고 백신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 알려주실 천은미 교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저희가 백신에 대한 궁금증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참 유익했다. 이건 미처 몰랐는데 이런 반응 뜨거웠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서 배워가지고 주변에 알려드렸더니 너무들 흡족해 하셨어요. 네.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백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주제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센터를 한 곳씩 더 추가로 설치해 접종의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일반 주민들의 접종은 오는 7월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시작되고 계획대로라면 11월까지.
나이가 많은 만큼 몸 상태부터 과거 접종 이력까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예진을 마치고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모녀. 긴장되지만 딸이 옆에 있어 든든합니다. 반가운 마음에 얼굴을 보자마자 와락 껴안고 먼저 와 있는 할머니들에게 주먹 인사를 건넵니다. 아, 이렇게 문 열으니까 너무 좋네요. 참 좋습니다. 자, 정말 길고 길었던 코로나19의 악몽 이제 정말 끝날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현재 백신 접종 속도를 많이 내고 있죠. 윤 국장님,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접종률? 네, 그렇습니다. 1,300만 명 정도가 1차 접종을 완료를 했고요. 이게 이제 4명당 1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 국민에. 그리고 이제 2차 접종까지 모두 완료한 경우는 330만 명 정도로서 아직은 좀 속도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디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부 당국은 9월까지 국민의 70%를 1차 접종을 완료를 시켜가지고 전 국민의 그 집단 면역을 11월에 이루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영국을 보니까 1차 접종이 80%, 2차 접종이 60%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7, 8천 명씩의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70%의 국민이 접종을 다 완료했을 때 집단 면역으로 갈 수 있겠는가.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뭐 한 자릿수 정도로 나오는 걸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뤄낼지는 조금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라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고요. 다만 지난주 말씀하신 거하고 비교해 보면 접종률이 많이 올라간 것 같거든요. 예,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서요. 정부 목표대로는 꾸준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 중심에 혹시 얀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얀센 때문 아닌가요, 교수님? 네, 분명히 일부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얀센 백신은 이제 국내에 새로 도입된 백신이고요. 존슨앤존슨 얀센이 같이 이제 합작한 회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마찬가지로 아데노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입니다. 이 백신은 1회 접종으로 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고요. 전체 예방률은 한 66% 정도인데 리얼월드 데이터는 76%까지 나오고요. 또 하나 좋은 점은 이 얀센 백신은 임상 연구 때 브라질이나 남아공에서 이게 연구가 됐기 때문에 남아공 브라질 변이에도 60% 이상 예방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단지 아스트라제네카처럼 아데노바이러스 기반이다 보니까 희귀혈전 사례가 100만 명 중에 한 3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30세 이상에서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번에 얀센 새로 우리가 지금 접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이게 괜찮나? 후유증 없나? 다들 좀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저희 그 기자분들 중에 한 분이 얀센 백신을 직접 맞았다면서요? 맞아요. 네. 장진철 기자랑 또 한 명 더 있어요. 음. 로그인에 남상일 PD가 얀센 백신 접종했대요. 네, 그래서 연결을 해볼 텐데요. 먼저 네. 강원의 장진철 기자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 기자님, 상당히 약간 어두운데요, 표정이? 느낌인가? 네, 웃기 시작하고요. 예, 오른쪽 화면에는 네. 보도국의 남상일 PD예요. 어디 갔네? 또 저기 계셨네. 세상에. 반갑습니다. 남상일 PD 약간 얼굴이 붉게 느껴지는 거 역시 좀 느낌인 것 같은데. 자, 접종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먼저 장 기자님. 예, 저는 오늘 아침 10시에 접종을 맞았고요. 지금 시간이 한 1시 반 정도 됐으니까 한 4시간 정도 좀 된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뭐 아직까지 이렇게 보시다시피 말짱합니다. 말짱하고 열도 아직 크게 나지 않고 있어서 뭐 백신을 맞았는지 좀 의아할 정도로 뭐 아직 정상인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네. 남상일 PD는요? 네, 저는 접종한 지 정확하게 26시간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11시에 접종을 마쳤고, 네, 집에서 이렇게 편히 쉬고 있는데 회사에서 접속을 하라 해서 불이 나게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얼굴이 좀 붉어졌군요. 약간 화나셔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께 그 정보 좀 따끈한 거 알려드리기 그럼요. 위해서 지금 투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 맞을 때 상황을 우리 장진철 기자께서는 영상으로까지 준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공가이지만 제가 또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직접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요. 뭐 한번 보시면 아시다시피 큰 문제는 없이 누구나 가서 다 맞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맞기 전에 몸 컨디션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 컨디션을 잘 관리하고 백신을 맞으러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준비한 영상 그럼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백신 맞으러 왔는데요. 예, 신분증 주시고 한 5년 된 것 같아요. 예. 네. 네. 야, 생생하게 백신 맞기 전에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단 말입니까? 네, 주변에서 백신 기다릴 때 좀 많이 긴장된다고 하다 보니까 야, 어떤 모습인지 이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뭐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정말 고마운 영상입니다. 우리 장 기자님 실제로 맞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맞을 때는 솔직히 좀 떨렸어요. 저도 왜냐면 이게 백신이란 게 아직까지 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좀 이 걱정이 됐는데 막상 맞을 때는 그 다들 이렇게 예방 접종은 다 맞아버렸을 텐데 뭐 독감 예방 접종이라든지 뭐 느낌 똑같습니다. 그냥 따끔한 정도 그리고 뻐근한 정도 그리고 바로 끝 이렇게 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 주사 바늘이 얀센이 좀 가늘어가지고 생각보다 안 아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주사 바늘을 볼 그게 없어서 저는 주사 바늘이 굉장히 얇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처음 백신 맞으러 갈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네. 저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백신 접종기를 24시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제가 내일 오전 11시에 동네에 있는 의원에 얀센 백신을 맞으러 갑니다. 국민비서 굿비라는 곳에서 안내 톡이 왔습니다. 맞는 일시, 장소, 그리고 맞는 백신까지. 그러면 내일 오전 11시에 뵙겠습니다. 네, 10시 40분이고요. 백신 맞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네. 아프죠? 그래갖고 나면 약간 짜증나게 아파요. 밖에 다니면 질병 앉았다 가세요. 질병관리청에서 톡이었습니다. 5분 정도 지났습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고 맞았을 때 그냥 일반 독감 주사 정도의 감도. 맞을 때가 제일 아팠고요. 지금은 거의 통증도 없고 열이 나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네, 지금 접종한 지 3시간 정도 지났고 침을 삼킬 때 좀 뜨거운 느낌도 나긴 했는데 이게 제 기분 탓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접종한 지 6시간 지났습니다. 조금 민망할 정도로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접종한 지 9시간 지났습니다. 감기 기운 같은 게 약간 있네요. 37.1도입니다. 평소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높게 체온이 나오네요. 지금 시간 11시입니다. 밤 11시. 접종 후 12시간 지났습니다. 네, 지금 새벽 1시입니다. 접종한 지는 15시간 정도 지났고요. 37.3도입니다. 몸에 약간 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 4시고요. 몸살 기운이 약간 있고 37도입니다. 열이 조금 내렸네요. 네, 아침 7시입니다. 접종한 지 20시간 지났고요. 36.7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평소에 아침 같은 느낌? 네, 11시입니다. 접종한 지 24시간 지났습니다. 37.1도. 체온이 좀 올라갔네요. 몸 상태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미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아프거나 열이 많이 나거나 몸살 기운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좀 기분이 처진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견딜만한 정도. 하루 더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24시간 관찰 카메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야, 정말 친절하게 촬영을. 예. 백신 맞고 못 쉬었는데요, 지금 그러게. 보니까. 아니 그리고 잠깐 열이 올랐다가 또 다시 다행히 내려갔네요. 네. 뭐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내려간 겁니까? 처음에 예방 차원에서 진통제를 하나 먹었는데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미열이 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뭐 크게 몸살 기운이 크게 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아 진짜 아주 애쓰셨네. 네. 그 맞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다 이렇게 자료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그럼요. 자, 이 참 두 분 다 지금 30대이기 때문에 예, 지금 예방 접종을 했는데 50대의 경우에는 약간 후유증 좀 겪는 경우가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윤 국장님. 네, 뭐 다음 달 7월 달부터 50대가 이제 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네. 아직 안 받았고 좀 기다리는 중이고 제 친구들 중에 자녀 백신을 맞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소셜 미디어에 접종 후기를 영상은 아니지만 글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힘든 친구가 있었고 전혀 증상이 없었다는 친구가 있어서 좀 재미있는 접종 후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한 명이 6월 9일 오후 2시에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함 이렇게 써놓고 괄호치고 다음 날 골프가 있어서 고민했지만 그냥 맞기로 함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접종 후에 8시간이 지난 밤 10시쯤부터 증상이 시작됐는데 열이 나기 시작했고 타이레놀을 하나를 먹고 10시 반에 잠이 들었다. 딱 2시간 자고 밤 12시 반에 깨고 이미 온몸은 불덩이에 오한이 나면서 저절로 신음소리가 남. 그때부터 아침까지 한숨도 못 자고 발열, 오한, 근육통과의 전쟁을 치렀다. 이렇게 썼어요. 개인차가 많다고 하는데 나는 2번 다시는 못 맞겠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여기에 달린 댓글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아무 증상 없고 미열조차 없어서 다음날 아침에 테니스 치고 오후에 라운딩하고 뻘쭘해서 백신 맞았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확실하게 안 건강한 것 같아 라고 썼어요. 그래서 개인차가 너무 큰데 제가 청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사람마다 증상이. 네, 조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데노바이러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얀센이나 아스트라는 우리가 옛날 독감 백신들은 요새 맞는 독감은 이게 사백신이라고 그래요. 약간 약독화를 시켰거나 사멸을 시킨 건데 아데노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아데노가 일반 감기 바이러스 중에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에 속해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근데 반응이 없던 분들은 아마 과거에 아데노바이러스에 이미 이제 감염이 돼서 거기에 대한 면역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아마 요인이 조금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교수님 앞서 얘기를 해주신 게 두통이나 발열이 나타날 경우에 이제 진통제만 먹고 좀 기다리면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선에 갔을 때는 병원을 가는 게 좋은 건지 이 부분도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독감 백신을 맞아도 약간 미열이나 두통이나 근육통이 있는데 거의 하루면 좋아지죠. 예. 그런데 이틀 이상의 심각한 두통이나 고열이라든지 호흡곤란, 그다음에 흉통, 그다음에 손발이 붓는다든지 그다음에 복통 같은, 그다음에 시야가 흐려지고 이런 것들은 뇌라든지 복강이나 이런 데 혈전이 생기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진료를 보셔야 되고 또 아스트라제네카가 최근에 또 EMA에서 새로운 부작용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이라고 해서 굉장히 희귀한 사례고요. 한 6사례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몸에 있는 체액이 바깥으로 소실이 되기 때문에 손하고 발이 많이 붓고 그다음에 체중이 늘겠죠. 그러면 혈압이 당연히 떨어지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도 반드시 진료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게도 대구의 30대 남성이 이제 얀센 접종 후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고요. 또 김해 공군부대 소속 상사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7일 뒤에 뇌사를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화이자나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마도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희귀혈전이나 출혈이나 이럴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을 것 같고요. 부검을 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이 이틀 이상 지속이 될 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료를 보시게 되면 많은 경우에 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전북 부안에서는요. 얀센 백신을 5배 과다 투여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백신들이 여러 가지 종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얀센도 이제 5명 이상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사를 하는데 이 특수 주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주사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항생제 같은 경우는 딱 앰플에 들어있어 하나를 바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생제로 오인을 했거나 아니면 이건 하나를 다 쓴다고 했을 때 일반 주사기로 빼면 다 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접종을 하신 거죠. 만일 그분이 특수 주사기 있었다면 반드시 그 양을 나눠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특수주사기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또 의료진의 교육이 미약했던 거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조금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네요. 백신을 둘러싸고 사실 많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전국의 기자들이 직접 교수님께 궁금한 질문들을 물어보는 시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OX 그만하자 그랬더니 이제 기자분들한테 떠넘기신 거예요? 눈치채셨어요. 이제 기자들한테 넘겼죠. 자, 기자님들 이런 거 궁금했다 의견 주실 건데요. 경남의 김수정 기자 질문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디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주변 어르신분들이 좀 특히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과거에 좀 큰 수술을 받았거나 지금 질병으로 좀 약을 먹고 있다면 이 백신 접종을 받아도 되는 건지 크게 이상이 없는 건지 좀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이거 저도 참 궁금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치료 중이시면 조금 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윤 국장님 X. 이거 만장일치인데요, 저희끼리는. 네, 교수님 정답은 뭔가요? 옵니다. 오예요? 네, 치료 전후기 때문에요. 치료 중에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수술을 앞두고 있다든지 수술을 하고 났다든지 항암 치료를 하기 전이라든지 하고 난 후에 물론 단서는 몸 상태가 좋고 이미 백혈구라든지 이런 염증에 반응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정상화될 때는 접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야, 이거 시험에서 어떤 트랙 있어가지고 속은 느낌이네요. 치료 중은 안 되는데 네, 그렇죠. 전후는 된다. 네, 맞습니다. 이거 출제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지난주하고. 대부분 시작은 X로 출발하는데 오늘 O군요. 치료 전후는 괜찮다. 자, 이번에는 호남의 김신혜 기자가 궁금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백신의 효능이 한 1년 정도 간다, 기한이 1년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1년이냐? 저는 X입니다. 1년 지금 O 드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거의 연구 수준의 지금 플레이를 했네요. 자, X입니다, 저는 O. 자, 기자님들은 좀 나뉘네요. 자, 교수님 답변. 국장님도 O시고. 저는 O에 가깝게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가까운 거예요. 예, 왜냐하면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한 지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확인은 할 수가 없는데 임상 연구에서 그때 접종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면역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1년 갈 수 있고 임상 연구 단계에서는 최소한 6개월은 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백신 접종 그런 사례를 보면 독감은 보통 한 1년 정도 생각하기 때문에 1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더라도 우리가 면역 세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경우는 막을 수 있고 어떤 연구에 보면 코로나 걸린 분들이 재감염 사례가 거의 없는 임상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감염이 되면 재감염이 안 되는 건 그만큼 장기적으로 면역을 가질 수 있다는 일종의 좀 그런 증거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많은 기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또 오늘 교수님 오셨으니까 그냥 보내드리기가 아쉬워서 시민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좀 물어봤어요. 오늘도 아주 질문 대잔치입니다. 맞아요. 궁금증 하나도 허락하지 않겠다. 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백신에 대해서 후유증에 대한 말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안 맞아도 되는 건 아닌가 궁금합니다. 요즘 백신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백신이 지금 제일 안전한지 또 여성들이 좋은 것들도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주변 사례를 보니까 남자보다는 좀 여자가 더 아픈 것 같고 그리고 들리는 말로는 어릴수록 더 아프다는 얘기도 있는데 진짜 맞나요? 네, 시민들 역시 저희랑 비슷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분이 백신 안 맞으면 안 되나?
백신은 가능한 맞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고령자라든지 기저질환자는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하실 수가 있죠. 그럼 젊은 분은 안 맞아도 되느냐? 젊은 분들은 사실은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 젊은 층들이 지역사회 감염에 고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안 맞았겠다는 사람을 강요하진 않죠. 네, 강요를 백신은 우리가 권고사항이지 강제는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분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떤 백신 맞아야 돼요? 어떤 백신이 좋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지금은 우리가 백신이 조금 수급이 어려웠지만 앞으로 백신이 여러 종류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가장 좋은 건 본인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이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맞으시면 되는데 만일에 30세 미만인 경우에 지금 우리가 아데노바이러스 기반 백신은 맞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런 거는 조금 가려서 해주시면 좋겠고 본인이 어떤 혈전이라든지 이런 심혈관 질환이 조금 높은 경우에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이런 백신 자체의 종류를 조금 감별해서 접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그 여성이 그리고 젊을수록 더 아프냐? 아주 재밌는 질문인데요. 진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백신은 젊다고 아프지는 않아요. 이제 면역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발열이나 그런 게 나타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서 아데노바이러스 기반 백신은 그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이 기존의 면역이 있는 사람들은 반응이 약하게 나타날 것이고 좀 가볍게 증상이 없이 지나갈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말 많은 백신의 이모저모를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주변에서는 백신 무섭다고 안 맞을 거라는 분도 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나와 우리 사회를 위해서 꼭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 접종만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 은평구에서 있었던 이제 일을 준비했는데요. 백신을 완료한 어르신들이 드디어 한 자리에 모이시는 그런 순간이 왔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손성혜 기자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손성혜 기자. 네, 손성혜입니다. 지금 어디세요? 네, 저는 서울 은평구 응암 3동에 있는 충암 경로당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어르신들 보이시나요? 아이고, 어르신들도 1시간 전부터 어르신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많이 모습 모셨다. 얼마 만에 봅니까? 네, 지금 한 20분 정도 경로당에 와 계십니다. 야, 참 다들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이 지난주 일주일 전에 7일부터 이제 다시 운영을 재개했는데요. 제가 운영 재개 첫날에 이곳에 와보고 오늘 두 번째 오는 날인데 첫날 경로당의 모습이 어땠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어르신들 오랜만에 친구분들 만나서 담소 나누시는 모습 보니까 이게 뭔가 뭉클하네요. 얼마나 기다려오셨을까요? 그러게 너무 참 감동적인 장면인데 아무나 사실 근데 또 오실 수는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어르신들만 경로당에 오실 수 있고요. 또 백신을 오늘 맞았다고 해서 뭐 오늘이나 내일 당장 경로당에 오실 수 있는 건 아니고 백신을 맞고 14일, 그러니까 2주가 지난 뒤부터 경로당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오신 뒤에는 이렇게 뭐 식사라든지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거나 그런 것은 안 되고요. 안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면서 이렇게 휴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요. 아직은 그래야겠죠. 네. 이렇게 얼굴 뵈니까 좋네요, 어르신들. 하지만 당분간은 계속 조심을 해야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아직은 다른 분들이 백신 접종을 안 하셨고 또 접종을 하더라도 드물지만 돌파 감염도 있고요. 또 무증상 감염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위생이라든지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음식물 섭취 같은 것은 최대한 자제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백신도 백신입니다만 사실 만약 확진이 되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제는 언제쯤 나올지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치료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원을 하게 되면 렘데시비르 같은 치료제라든지 스테로이드인 덱사메타존도 이미 있었고요. 국내에서 개발한 항체 치료제도 지금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외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표면에 가볍게 맞는 주사도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게 흡입제로 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항체 치료제도 많이 사용이 될 거고, 지금 궁극적으로 우리가 독감 때 사용하는 타미플루 같은 경구제가 임상 3상이 들어갔고요. 임상 2상에서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번 연말에는 미국의 지금 한 회사에서는 3상이 거의 연말 되면 약이 나올 거고요. 또 우리가 백신 개발한 파이자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나라에서 경구제가 치료제 개발될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 연말이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백신뿐 아니라 궁극적인 치료제가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많은 치료제들이 좀 나와서요. 네. 코로나 걱정 없는 일상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패스워드, 키워드 입력할 시간이죠. 네. 윤 국장님. 네, 오늘의 패스워드 역시 4글자 한자로 준비했습니다. 고진감래. 네. 우리말로는 고끝 낙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사자 영어로는 노패 노게. 그거 뭐예요? No pain, no gain. 와우. 많이 준비하신다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반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네. 만나고 싶은 친구들도 못 만나고, 일가 친척이 무슨 행사도 못 하고요. 마스크 그냥 실내외를 불구하고 쓰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이 고생을 했고,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런 고생 끝에 우리가 고대하던 일상으로의 복귀가 곧 올 것이다. 아까 치료제도 이제 연말까지는 개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고진감래를 오늘의 패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아, 참 매주 신박합니다. 이제 뭐 사자 성어, 사자 국어, 사자 영어까지 거의 요즘 국장 임무가 마비됐다고 업무가. 이거 밤에는 사자 제가 이것 때문에 아주 만드시느라. 제가. 감사합니다. 전국의 핫플레이스를 찾아 동네가 뜬다 시작합니다. 네, 골목길 경제학자 모종린 교수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 한 분 더 계시죠? 네, 오늘 동네가 뜬다에서 만나볼 곳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인데요. 박예솔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을 지도를 만드는 박예솔입니다. 네. 마을 지도 만드는 분이십니다. 박예솔 대표의 이야기를 좀 듣기 전에 먼저 교수님께 오늘 소개할 동네 어딘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동네는 바이커를 위한 골목으로 핫한 서울시 은평구 불광천길입니다. 왜 바이커들에게 인기가 있는지는 일단 영상을 통해 먼저 보실까요? 네. 답답한 빌딩 숲에서 벗어나 뻥 뚫린 곳이 그립지 않으신가요? 바로 이 동네가 있습니다. 서울 같지 않은 이곳. 깨끗한 수질과 때마다 철새들이 찾아드는 정겨운 동네. 은평구 불광천길. 하천을 따라 쭉 뻗은 불광천길엔 철새 말고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와, 넓고 길게 뻗은 이곳을 누가 찾는 걸까요? 바이커들의 성지로 급부상 중인 매력 만점의 불광천길을 따라 함께 달려볼까요? 오늘 동뜬에서 만날 핫한 동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불광천길인데요. 불광천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은 바로 자전거. 매일 아침 출근길을 자전거와 함께 한다는 불광천길 자전거 러버. 항상 이렇게 자전거와 함께 생활하시는 거예요? 아, 예, 맞습니다. 불광천 복귀 되면서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으니까 대략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은평구 이마트를 시작으로 이제 자전거 국토종주할 수 있는 그 길이 모든 길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약 대략 한 10분 정도 가면 이제 그 한강을 만나는 합수도가 나오고요. 그 한강에서는 이제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전거 길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하고 그다음에 인도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포다동과 자전거 주행하기에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착한 이곳은 대체 어디죠? 바로 불광천 옆에 있어가지고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기 너무 좋습니다. 사실 곽준용 씨는 이곳 불광천길에서 10년이 넘게 자전거 숍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충용 씨의 자전거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애정이 곳곳에 보이는 자전거 숍의 내부. 네, 처음엔 저도 이제 일반인과 똑같이 이제 동호인 활동을 하다가 취미생활을 하다가
자전거 너무 좋고 또 막상 자전거를 타 보니 이제 몸의 변화도 많이 느껴서 아예 그냥 취미생활이 업이 돼버렸네요. 자전거를 사랑하는 충용 씨가 불광천으로 이사 오게 됐고 정겨운 주민들 그리고 뭐니 해도 불광천길의 풍경과 매력에 푹 빠져 쭉 살게 됐다는데요. 안장 높이 괜찮은가요? 안장이 좀 낮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떠신가요? 아까보다 훨씬 괜찮아요. 아, 괜찮나요? 다 신체적으로 이제 그 유연성이라든가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사이즈를 맞춰서 조절을 해드리는 기구입니다. 바이커의 안전을 위해 몸에 꼭 맞는 자전거를 추천해주는 피팅 기구네요. 좋은 것 같아요. 사기 전에 이런 걸 하면 살 때 이제 확실히 중복 투자 이런 거를 줄일 수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몸에 꼭 맞춘 자전거로 안전 라이딩 하세요, 바이커님. 그런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고요? 불광천길 라이딩 나들이 필수템, 바로 이 지도입니다. 아기자기한 일러스트부터 알록달록 색칠된 불광천길 지도. 와, 너무 귀여운데요? 바이커들을 위한 자전거 도로와 천변을 따라 유유자적 걷는 산책길. 거기다가 분위기 좋은 카페와 이미 SNS에서 핫한 맛집의 위치까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브람스 지도. 내가 사는 곳의 이야기를 가장 자세하게 담을 수 있는 건 바로 나뿐이에요. 바로 브람스 지도를 만든 우리 동네 지킴이. 불광천길을 사랑하는 박예솔 씨를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LG 헬로비전에서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솔 씨는 여러 동네를 다니며 특색 있는 마을 지도 만들기 프로그램과 주민과의 워크숍도 함께 해온 지도 디자이너인데요. 여기서 이제 태어나고 자란 동네인데요. 항상 이제 친구들이 올 때마다 어디가 좋은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지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 일단 불광천이 진짜 너무 예쁘고요. 일단 이제 아이들이랑 만들게 할 공방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쁜 공방이 이 근처에도 많고, 그리고 이제 카페도 특색 있는 카페가 되게 많아졌어요. 불광천 바로 앞에 있어서 뷰도 되게 좋고, 반려견이랑 산책하거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해서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걷고 오면 활력도 생기고 살기가 좋은 동네 같아요. 우리 동네를 알리기 위해 직접 발품 팔아 불광천길 곳곳을 살피는 예솔 씨. 여기가 제가 자주 가는 우동집입니다. 이 동네에서 유명합니다. 동네 맛집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고 직접 지도에 차곡차곡 그려넣으며 우리 동네의 지도를 만들어간 예솔 씨. 우리 동네 숨은 맛집은 이곳에 살고 있는 내가 제일 잘하는 법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네인 만큼 더욱 꼼꼼하게 체크하게 된다는 예솔 씨. 진짜 감동이었죠, 저는. 감동이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아니, 왜냐면 저희 가게 크지도 않은데 자주 네. 와주시고 그런 것까지 만들어주시니까. 불광천길이 변해가는 모습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기록하는 열정.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들을, 자기가 이제 살고 있는 지역들을 애정의 눈으로 기록한다는 게 가장 큰 의미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한번 만들면 좀 가게가 없어지고 또 생기기도 하지만 그거 자체도 하나의 기록이 돼서 뭐 역사 기록이라고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커들을 위한 멋진 맛집들이 가득한 불광천길. 그중에서도 와, 서울 한복판에서 만나는 이국적인 정치. 여기 서울 맞죠? 라이딩길에서 만나는 불광천길 속 작은 태국.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태국 음식들. 태국 현지 셰프가 만들어주는 진짜 태국 음식으로 이미 불광천길의 핫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사실 이곳은 여기 불광천 근처에서 시작한 불광천길의 효자 맛집인데요. 현지의 맛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김석채 대표. 이국적으로 좀 바꾸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포부가 있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은평구에 이런 음식점이 있었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굉장히 자부심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채 대표의 노력으로 불광천길을 찾는 사람들은 현지 태국 음식을 맛보고 즐길 수 있게 됐는데요. 대표님의 노력과 동네 주민들의 사랑이 함께 키운 불광천길 핫플레이스.
더욱 널리 알려지길 기대할게요. 신나게 라이딩하다 보면 금세 배가 출출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찾은 이곳은 바이커 크루들이 사랑하는 뒤풀이 장소. 멋진 가게 인테리어와 바삭한 치킨 앤 감튀 콜라보로 이미 SNS에서 인싸라면 꼭 들르는 힙한 가게로 이미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라이딩 후에 바삭한 치킨에 맥주 한 잔, 말이 필요 없는 환상의 조합이죠. 코로나로 인해 모두 모여서 라이딩 뒤풀이는 어렵지만 치킨은 언제나 바이커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뒤풀이 메뉴입니다. 여기 불광천 이 가게가 시작된 지는 4년에서 5년 정도 됐고요. 저는 원래 이쪽 잘 돌아다니는 건 아니었는데 이쪽을 잘 주변을 몰랐었는데 가게 알아보러 이렇게 이 주변을 다녔다가 경관도 좋고 주민분들도 친절하시고 좋은 것 같아서 이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바삭하게 튀긴 치킨을 고소한 치즈에 찍어 먹는 치즈 퐁듀 치킨은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물론이고 바이커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는 사실. 시원한 맥주, 탁 트인 불광천길 자전거 도로까지 바이커들이 찾는 이유가 여기다 있었네요. 여기서 하면서 뭐 후회하거나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나쁘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만족하고 하고 있어요. 네. 조용하고 한적한 우리 동네에 언제나 갈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생기고 라이딩을 사랑하는 바이커들을 위한 공간까지 갖춰진 이곳 불광천길. 점점 더 매력적인 곳으로 변화해가는 뜨는 동네 불광천길. 이번 주말엔 불광천길 산책 어떠신가요? 아유, 박 대표님이 또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시고 아니 불광천 갔다 온 것 같은 아주 생생한 영상이었습니다. 상당히 매력 있는 동네인데요. 네, 특히 바이커들을 위한 상권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곳이 따로 있는지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게요. 우리 박 대표님 영상에서 봤던 그 브람스 지도를 직접 만드신 거잖아요. 참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정보가 또 알차고요. 네, 특별히 더 애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애정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가장 잘 설명할 사람은 바로 나뿐이요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디자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갔던 카페나 공방 그리고 맛집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재미있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제가 이 박예술 대표의 열정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그 마을 지도 만들기 프로젝트는 지자체나 마을 주민회처럼 이 크고 작은 기관들이 지역 활동가나 지도 디자이너에게 이렇게 협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박예솔 대표는 혼자 힘으로 본인이 이 작업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아니 뭐 지자체가 좀 돕거나 이런 거 없었어요? 네. 네, 제가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시네. 야, 이렇게 되면 이제 골목길 사랑꾼이 두 분으로 늘어나니까 그렇죠. 참 프로그램이 더 풍성해집니다. 자, 그럼 우리 박예솔 대표가 생각하는 불광천길의 매력은 뭡니까? 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일단 역세권이라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요. 그래서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그 동네가 되게 상권도 많이 발달하고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예쁜 카페나 공방, 맛집들도 많고 또 가장 좋은 점은 자전거 도로가 정말 잘 돼 있어서 월드컵 경기장이랑 한강까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족들이랑 자전거로 주말에 많이 나들이를 나가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과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주변에 이제 카페나 음식점들이 바로 옆에 있어서 좀 접근하기 좋은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자전거 도로 근처에 상가가 좀 많더라고요. 자, 교수님, 바이커 상권 이렇게까지 발달한 이유는 뭐로 볼 수 있을까요? 서울을 보시면 그 불광천 아니더라도 그 자전거를 타고 즐길 수 있는 곳은 뭐 양재천이나 안양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불광천처럼 자전거 상권이 발달한 곳은 없는데요. 불광천 동쪽 천변 도로가 차가 많이 안 다니고 걷기 좋은 1차선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상가가 들어갈 수 있는 뭐 연립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이에요. 아파트가 있으면 상가가 못 들어갑니다. 이에 비해서 양재천이나 안양천은 그 천변 도로가 대로거나 아니면 그 강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자, 박예솔 대표님 마을 지도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 지 벌써 이제 5년 차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요. 마을 지도를 만들다 보면
골목길 상권에 대한 정보도 이제 많이 싣게 되고 또 동네의 상권이 또 커가는 걸 이렇게 실제 느끼는 거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네, 사실 상권이랑 제가 지도 만드는 거랑은 좀 관계가 없지만 제가 지도를 직접 만들어서 사장님들께 선물을 드렸을 때 가게에 이렇게 좀 붙여놓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찾아오시는 손님들께서 또 이런 가게가 있었어 하고 저희 스튜디오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다른 또 가게를 더 찾아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을 지도가 이렇게 동네에서 매개체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이게 참 얘기 중에 이제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라고 참 순수하게 참 건강한 청년이신 것 같아요. 자, 벌써 해시태그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이 오셨으니까 두 분이 각각 해시태그 하나씩 얘기해 주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먼저 박예술 대표님. 네. 네. 이런 건 잘 못하지만 네. 네, 노래를 인용해서 오, 좋아요. 네. 네. 신세대. 따르르릉 자전거가 나갑니다. 네, 따르르릉 자전거가 나갑니다. 어유 좋아요. 네. 감각적이었고요. 자, 이제 교수님의 해시태그 한 줄 해시태그입니다. 불광천길은 생각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자전거 문화를 얘기했으니까 자전거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바이커에 의한 바이커를 위한 바이커의 골목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곳을 많이 소개해 주시길 바라면서 교수님 그리고 특별 손님 박예술 대표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조들의 어떤 사상과 철학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었고 직접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문화가 없고 전통이 사라지는 나라면 결국은 나라가 쇠퇴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장인 정신을 하면 한 가지의 일에 매진하면서 정성을 다하는 기술로 만들기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장인 정신이라고 봅니다. 저에 있어서 도검은 삶의 전부고 여기에 저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뭐 괴롭고 또 힘들고 해도 끝으로는 보람과 이걸로 인해서 좋은 인연이 맺어지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도검은 한마디로 선과 악이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데 한 가지의 방법으로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죠. 사실 코로나19로 답답한 일상들이 이어지면서 인내심의 바닥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저 뜨거운 불 앞에서 도검을 연마하는 김봉겸 도검장님께 인내를 배워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곧 마스크 벗을 날 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느긋하게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